꿈꾸던 캠핑카 인생, 현실은 악몽. 퇴직 공무원의 좌절기. 퇴직 전에는 우리 모두 머릿속에 은퇴 후엔 이렇게 살아봐야지 하는 로망이 있잖아요. 회사나 공무원 조직에서 벗어나면 한적한 시골에 내려가 농사도 짓고 책도 읽고 혹은 캠핑카 한 대 딱 뽑아서 전국을 누비는 자유로운 삶을 꿈꿉니다. 특히 요즘 들어 캠핑과 차박이 인기를 얻으면서 캠핑카에 대한 로망을 품은 분들이 부쩍 많아진 것 같아요. 퇴직 후에는 내 맘대로 시간도 쓸 수 있고 좋아하는 곳 어디든 갈 수 있으니 얼마나 낭만적일까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과연 상상했던 것처럼 낭만 그 자체일까요? 실제로 은퇴 후 캠핑카 여행을 시작했다가 이게 뭐지? 하며 1년도 채 안 돼서 포기해버리는 분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퇴직금을 이용해 해외여행을 가거나 집을 새로 장만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내가 오래 꿈꿔온 캠핑카 라이프를 시작해보자 하고 도전하는 사람이 늘어났어요. 물론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전혀 아니죠. 다만 계획했던 로망과 실제 생활 사이에 큰 괴리가 존재한다는 점을 간과하면 금세 좌절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 후 캠핑카 인생을 꿈꿨다가 현실의 벽에 부딪힌 사례들을 몇 가지 살펴보려 해요. 대부분의 문제는 돈이나 건강 혹은 가족과의 관계에서 비롯되곤 합니다. 한편으로는 캠핑카 라이프를 오래도록 즐기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겠지만 이번에는 실패하거나 빠르게 포기하게 된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미리 참고할 만한 정보를 나눠볼까 합니다. 1. 계획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는 유지비에 질려버렸어요. 먼저 A씨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A씨는 30년 넘게 공직에서 성실히 일해온 뒤 퇴직하고 나면 부부가 함께 전국 캠핑을 다니겠노라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퇴직 시점에 맞춰 제법 비싼 캠핑카를 중고로 구입했대요. 처음에는 매주 여행을 떠날 생각에 부풀어서 여행 경로며 캠핑장 리스트며 다 열심히 준비했죠. 그런데 문제는 예상치 못한 유지비였습니다. 차값은 중고로 샀으니 조금 아낀 편이었는데 막상 운행해보니까 기름값부터 톨비, 캠핑 장비 하나하나 전부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게다가 캠핑카 특성상 소모품 교체나 점검도 자주 해줘야 했어요. 이렇게 매달 생각지도 못한 돈이 계속 빠져나가니 은퇴 후 느긋한 여행을 기대했던 A씨 부부는 점점 스트레스를 받게 된 거예요. 한 달 정도야 새로운 취미에 투자하는 거지 싶어 버텼지만 결국 캠핑카를 계속 굴리려면 그만한 고정 지출을 감당해야 한다는 현실이 확 다가왔어요. 결국 6개월쯤 지나니까 여행을 떠나는 재미보다도 지갑 걱정이 먼저 들더라고요. 이럴 거면 차라리 예전처럼 차 소박하게 몰고 숙박업소나 게스트하우스에서 묵는 게 낫겠다 싶었죠. 그렇게 A씨는 2달 후 캠핑카를 되팔았고 손해도 꽤 크게 봤다고 해요. 막상 캠핑카에 로망이 있었지만 예상 밖으로 유지비 부담이 커서 낭만보다 고난의 이미지로 바뀌어버린 셈이죠. 2. 부부가 24시간 붙어 있다 보니까 싸울 일이 엄청 많아졌어요. 두 번째 사례는 B씨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B씨 역시 50대 후반에 공직에서 정년퇴직을 했고 평소에 워낙 부인과 여행을 즐기던 터라 퇴직하면 캠핑카 하나 장만해서 제대로 한 바퀴 돌아보자 고 꿈꿨다네요. 그런데 정작 캠핑카 여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니 부인이랑 하루 종일 붙어 있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고 해요. 평소에는 각자 직장 생활이 있으니 하루 종일 함께 하지도 않았고 부딪힐 일이 적었잖아요. 근데 캠핑카에 탔더니 잘 때도 먹을 때도 쉬는 시간에도 전부 같이 있는 거예요. 공간은 또 얼마나 좁아요. 뭐 하나 씻거나 정리하려 해도 서로 길 막는 느낌이 들고 조금만 신경이 날카로워져도 싸움으로 번지기 십상이었죠. B씨의 말에 따르면 사소한 문제 예를 들면 물건 정리를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식사는 어떤 메뉴로 할 건지, 운전은 누가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티격태격하는 갈등이 되었다고 해요. 결국 부부가 자주 다투면서 캠핑카 여행은 점점 피곤한 일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두 번은 추억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여행을 하려니 서로 기분 상할 때도 많고 답답함이 커지더라고요. 특히 정년퇴직 후에는 남편이 집에만 있어도
짜증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듯이 부부 사이가 은근히 힘들어질 수도 있는데 좁은 캠핑카 안에서 24시간 붙어 지내다 보니 그 문제가 더 커져버린 거죠. 결국 B 씨는 여행은 잠깐씩 떠나는 게 낫겠다며 캠핑카 생활을 접었고 이후에는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차박이나 펜션 여행으로 대체하고 있답니다. 3. 몸도 마음도 생각처럼 안 따라주네요. 세 번째 사례는 C씨의 경험인데 건강 문제와 직접 관련이 있어요. C씨는 60대 초반에 퇴직했고 그때까지도 평소에 크게 아픈 곳은 없었대요. 그런데 막상 장거리 운전을 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려고 하니까 체력적으로 생각보다 힘든 부분이 많았다네요. 도로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허리가 아프고 밤에는 누워 자려면 잠자리가 바뀌어 힘들고 또 캠핑카라고 하지만 내부 공간이 넓은 건 아니잖아요. 나이 들면서 살짝 관절도 걱정되고 허리 통증도 잦아지는데 계속 차량에 앉아 있는 게 몸에 무리더라고요. 게다가 어쩌다 병원에 가야 할 상황이 생기면 곧바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도 큰 부담이 됐다고 해요. 집 근처 병원이라면 예약도 하고 바로 갈 수 있는데 여행 중이면 위치도 생소하고 길도 모르는 데다 캠핑카를 주차하기도 쉽지 않았어요. 혹시 뭔가 큰 문제라도 생기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에 휩싸이더라고요. 이런저런 걱정이 계속되니 여행이 즐겁다기보다는 늘 긴장 상태가 되고 체력도 소진되어서 결국 장기 여행을 포기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C씨는 사실 젊었을 때 경험했던 것과 퇴직 후 연세가 있는 상태에서 경험하는 건 정말 달라요. 내 나이를 너무 과대평가했달까? 예전 같지가 않은 거죠. 라고 솔직한 후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완벽하지 않은 은퇴 후 라이프. 위 사례들을 살펴보면 결국 돈, 관계가족 간 갈등, 그리고 건강에서 예상치 못한 폭병이 찾아왔다는 공통점이 보입니다. 우리가 은퇴 후 캠핑카 라이프를 꿈꿀 때 그래도 낭만이 최고지? 라며 긍정적인 면만 상상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부딪혀보면 캠핑카를 구매할 때 드는 목돈 외에도 매달 유지비, 기타 소모품 관리 비용이 계속 따라붙고 함께 다니는 가족과의 동선이나 갈등, 그리고 어쩔 수 없는 나이로 인한 체력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물론 이런 문제들을 미리 알아보고 대비해 둔다면 캠핑카 생활을 오래도록 즐길 수 있는 분들도 분명 많습니다. 초반부터 차량 유지비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을 하고 중고시장 가격 변동을 파악한 뒤 구매 시점을 잡거나 부부 사이의 역할 분담을 확실히 정해서 갈등을 줄이는 시기죠. 건강 관리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출발 전에는 근처 병원이나 약국이 어디 있는지 미리 리스트업 해두고 장거리 운행은 어떻게 나눠서 할 건지 무리가 생기면 과감히 일정을 줄이는 등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도 로망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까지 너무 부정적인 사례만 늘어놓은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은퇴 후 캠핑카 여행은 무조건 망한다. 고 단정할 순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막연히 상상하는 캠핑카 타고 자유롭게 전국 일주란 로망이 생각보다 큰 시간 비용 체력 투자를 요구한다는 사실은 분명하죠. 아예 젊은 시절부터 가족들과 단기 캠핑을 꾸준히 다니던 분들이라면 크게 무리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한 진입 장벽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사실 은퇴 후에는 캠핑카 여행 말고도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어떤 분은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배우고 어떤 분은 해외로 나가 어학 연수를 할 수도 있죠. 그 모든 선택이 자유로운 만큼 정확한 정보와 충분한 자기 점검을 거쳐야 와, 이게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구나 하고 만족스럽게 즐길 수 있는 법이랍니다.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한 팁? 현실적인 예산 수립. 중고 캠핑카 가격, 기름값, 캠핑장 이용료, 소모품 교체 비용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시작하세요. 한 달에 어느 정도 비용을 쓸 수 있는지 예산 계획을 먼저 세워봐야 합니다. 가족과 충분한 대화. 부부라면 여행 일정, 운전, 식사, 청소, 캠핑카 정비까지 역할 분담을 미리 정하세요. 짧은 여행으로 먼저 시도해보고 서로 맞춰 나가는 과정을 가져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강 체크와 안전 대책. 큰 병이 아니더라도 장거리 운전에 따른 피로도, 좁은 공간에서의 생활, 기온 변화에 유의해야 해요. 사소한 감기나 허리 통증도 낯선 환경에서는 크게 번질 수 있으니
진통제나 상비약, 병원 위치 파악은 필수입니다. 부분적 단기적 체험 권장. 반드시 올인해서 시작할 필요는 없어요. 일단 여행 기간을 짧게 잡고 자기에게 맞는지 경험해본 뒤 확장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렌트 캠핑카로 먼저 체험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결국 은퇴 후의 삶은 자유라는 달콤한 단어만큼이나 준비할 게 아주 많습니다. 캠핑카, 라이프든 농촌 이주든 또는 다른 무엇이든 간에 충분히 조사하고 실제로 어느 정도 경험해본 뒤 결정하면 실패 확률이 훨씬 줄어들죠. 오늘 소개해드린 A씨, B씨, C씨 사례처럼 갑작스런 현실의 벽을 마주하기 전에 말이에요. 퇴직 후에는 내가 가야 할 길을 직접 선택한다는 점이 더할 나위 없이 매력적이지만 그만큼 책임도 따라온다는 걸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꿈꾸던 캠핑카 인생, 현실은 악몽. 이라는 말이 내 얘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한 번쯤 가슴 설레는 로망도 꼼꼼히 현실 점검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여러분의 은퇴 후 라이프가 더욱 풍요롭고 즐거워지길 바라며 혹시 캠핑카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오늘 말씀드린 시행착오 사례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인생 2막을 멋지게 꾸려나가시길 응원합니다.